자아가 형성되기 이전에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그런 것들이 먼저 형성되었죠. 어머니 심장이 약해서 심장마비가 자주 왔었으니까. 사실 처음이 정확하게 생각나지는 않아요. 가장 어린 기억이 5살 때였는데 방하고 거실 사이 문지방에 어머니가 쓰러져 계셨고 아버지가 다급하게 어머니를 살피면서 저보고 놀이터에 나가서 놀고 있으라고 이렇게 손짓하시던 모습. 어머니께서 저하고 언니한테 아픈 걸 엄청 숨기고 싶어 하셨거든요. 평생 알고 싶게 하지 않았다고 하셨을 정도로. 실제로 언니는 저보다는 둔한 편이었어요. 엄마가 쓰러지는 거, 아픈 거에 대해서. 근데 이상하게 저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예민했어요. 기억나는 순간들은 많은데 일단 저는 어머니의 호흡이 달라지는 거를, 그러니까 어머니 표현을 빌리자면 귀신같이 눈치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소머즈? 어머니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소머즈? 이제 들리면 그러니까 듣자마자 뛰어가죠. 듣는 순간 바로 뛰어가요. 어머니 상태를 살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너무 어렸을 때라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았어요. 심폐소생술은 그러니까 지금이야 커서 FM대로 할 수 있는데 어릴 때는 아버지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내려쳤어요. 근데 또 그냥 엄마 가슴 내려치면은 엄마가 아플 테니까 왼쪽 손바닥을 심장 쪽에다 놓고 오른손 주먹을 이렇게 꽉 쥐고서 진짜 온 힘을 다해가지고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이 왼손을 내려쳤어요. 엄마 괜찮냐고, 엄마 정신 차리라고 계속 말 시키면서 엄마가 괜찮아질 때까지 이걸 막 계속 때렸어요. 그때는 아픈 줄 모르죠. 내가 중요하겠어요. 엄마가 중요하지. 우리 엄마 다시 숨 이제 고르게 쉬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엄마가 괜찮아지면 그때 엄청 아프죠. 얼얼한 정도가 아니고 손이 막 벌벌벌 떨리고 주먹이 쥐어지지도 않아요. 너무 아파서. 근데 그래도 엄마만 괜찮으면 됐어요. 엄마만 괜찮으면 이제 물 가져다 드리고 나는 괜찮다고 웃어드리고 엄마는 괜찮냐고 좀 누워서 쉬시라고 어지러울 테니까 좀 쉬라고. 저는 그러고 나서 다른 방에 가서 울었어요. 엄마 앞에서 울기 싫으니까 울어서도 안 되고 울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건데 아픈 모습을 딸이 그냥 진짜 제가 눈치가 너무 빨랐다고 하니까 딸이 눈치가 빨라서 들켜버린 건데 그래서 엄마 앞에서는 더 웃었어요. 더 괜찮다고 말하고 다 괜찮다고 나는 괜찮으니까 엄마가 괜찮은지가 더 중요하다고.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의 일들이죠. 이게 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의 일들이죠. 하루는 자다가 갑자기 눈이 떠진 거예요. 근데 공기가 너무 싸늘하달까? 아니, 이게 싸늘하다는 단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어느 세상에 있는 건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까지 자기 전까지 살던 세상이 맞는 건지 막 이게 되게 혼란스러운 상태였는데 순간 가슴이 싸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옆방으로 뛰어갔거든요. 이게 어머니한테 심장마비가 오면 제가 느끼는 그런 감각이 있어요. 그때 느낌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심폐소생술 하고 계시더라고요. 역시나. 제가 온 걸 보고 놀라기도 놀라셨는데 일단 그런 상황일 때 우리한테는 어머니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아버지도 계속 심장 마사지 하시고 저는 옆에서 어머니 손하고 팔 주무르고 잡고 있고 그랬었던 적도 있어요. 이 기억 역시 초등학교 입학하기도 전에 일들이죠. 되게 많아요. 이런 기억들이, 이런 경험들이. 근데 그 와중에도 저는 밝은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클 수밖에 없었던 게 어머니께 지금 보여드린 모습이 마지막일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머니한테 보여드리는 모습이 마지막 모습일 수 있겠다. 그게 언제든. 어머니한테 심장마비가 오는 순간이 장소, 시간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음을 보고 느끼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짓고 있는 표정, 하는 이야기, 내 행동 이게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보여드릴 수 있는 마지막일 수 있는 거니까. 진짜로 조금 있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지셨는데 만약에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대로 죽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비록 연기였던 순간이 있을지라도 울음을 삼키고 웃음을 짓는 예쁘게 말하고 예쁘게 기억될 수 있는 그러니까 밝고 해맑은 모습을 가진 아이로 자랐죠. 안 그러면 엄마 마음이 너무 아플 테니까. 엄마의 아픔을 보고 제가 슬퍼하고 어두워지고 힘들어하면 그 누구보다 엄마 마음이 아플 테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조금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건데 아프게 해버리는 거잖아요. 다행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했던 시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의 제 모습이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저를 되게 밝고 해맑고 매력적인 그러다가 간혹 죽음을 이야기하는 특이한 아이, 특이한 사람 그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쯤 그쯤이 돼서야 자아를 찾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아가 형성되기 이전에 진짜 너무 어렸을 때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그런 것들이 먼저 형성이 됐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거에 초점을 맞춘 채 살아갔고 근데 자아를 찾는 과정이 진짜 힘들었어요. 18살에서야 고민을 시작한 거지 이게 고민을 하다가도
어머니가 쓰러지시면 다시 제로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제로로. 죽음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강력하고 이전까지의 모든 거를 다 잊어버리게 할 만큼 지독한지는 겪어보고 마주해본 사람들이라면 절대 모를 수가 없어요. 저도 사람인데 똑같죠. 다만 못해도 수십 번은 어머니를 통해서 면대면으로 마주했고 못해도 수백 번은 마음속에서 마주했을 뿐인 거죠. 근데 수천 번은 도망쳤을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도망치고 또 도망치다가 두 다리 질끈 붙이고서 마주하기 시작한 게 퍼플 아티스트라는 이름을 만든 다음부터일 거예요. 너무 외로웠으니까. 너무 괴로웠으니까. 분명 누군가는 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고 하고 있을 텐데 죽음이라는 게 모두에게 해당되니까 죽음을 마주해가는 바로 그때 그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데 그 표현할 것도 들어주는 것도 사람도 없으니까 저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제가 누구보다 간절했었으니까 제가 심지어 먼저 이야기하는 누군가조차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시작한 것 같아요. 내가 힘들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힘들 때가 있는데 누군가는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당연한 거니까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 모든 과정이 그 모든 감정이 당신의 모든 생각이 자연스러운 거니까 괜찮다고 얘기하시라고 고생했다고 무서웠을 텐데 두려웠을 텐데 고생했다고 저는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믿어요.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잘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 누구보다 어릴 적부터 죽음을 꾸준히 마주했고 그러면서도 꾸준히 커왔고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싶어요. 죽음이라는 주제로. 일상 속의 대화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때로는 눈물도 흘릴 거고 때로는 멋쩍게 웃음 짓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하지도 못한 인연과 해소와 성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매일같이 주의하는 건 제가 죽음을 희화화시키지 않는 것, 가볍게 장난치듯이 대하지 않는 것. 물론 감히 그럴 수도 없지만 혹여나 미디어든 작품이든 충분히 사색하지 않고 무언가를 섣불리 뱉어내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려 하고 있어요. 그게 누군가에게는 마음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많이 받아봤다 보니까 더 신경 쓰이는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꿈꾸는 건 죽음을 존중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회예요. 앞으로 죽음이 일상적인 대화 주제가 될 수 있음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싶어요. 죽음에 대한 가치관, 죽음을 보는 시선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표현하는 프로젝트들도 하고 싶고, 특히 죽음의 여러 가지 면을 탐구하고 철학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표현하고 싶어요. 기획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죽음이 일상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물체들, 가깝게는 굿즈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누군가의 일상에 이제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무언가를 계속 기획하고 실현하고 행동해 볼 생각입니다. 퍼플 아티스트는 죽음을 그리는 퍼플 아티스트이니까요. 죽음을 생각하는 게 삶을 생각하는 거하고 맥락이 같거든요. 삶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생각하지는 못해요, 보통. 근데 죽음을 생각하면서 삶은 생각하거든요, 보통.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은 삶에 대한 생각이고요. 죽음을 그려가는 데 있어서 저에게 근본이 되어주는 생각은, 저는 죽음을 조장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죽음을 조장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죽음에 관련된 목소리를 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잘 살 수 있도록 그 생각의 기회를 만들고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잘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퍼플 아티스트의 신념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사람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